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또 들린 밭은 2개월 전에 7월 5일 날 제 친구 밭을 한번 들렸었을 때 그때 잠깐 찍어서 유튜브를 제가 찍어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밭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들렸습니다. 자, 제 친구가 앞으로 보름 있다가 15일 있다가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확하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송이 상태를 보고자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때 2달 전에보다 지금 현재 송이가 훨씬 더 굵고 더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색이 연녹색으로 많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카메라에는 지금 현재 직접 보는 것보다 색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시면은 색이 지금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된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름 후에 수확을 할 예정이라는데 이게 당도 측정을 언제쯤 했지? 3일 전인가 그래 하니까 한 밑에 기준 보통 평균 한 16 정도 이래 나오는 거더라고. 아, 16 정도. 자, 그러면은 한 보름 정도 있으면은 잘하면은 1브릭스 정도 올라갈 확률이 아무리 봐도 있다고 보면 돼. 이 샤인머스켓은 샤인머스켓뿐만이 아니라 이 포도가 1브릭스 가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자, 당도 증가제나 각종 영양제를 많이 쓴다고 해서 당도가 잘 올라가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날씨가 받쳐줘야 됩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날씨가 받쳐줘야 되고 흐린 날보다 맑은 날이 많아야 되고 비가 너무 자주 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달에 흐린 날이 많았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당도가 작년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당도 올라가는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이 1브릭스 올라가는 게 보름 정도 가야 1브릭스 가까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16브릭스 정도 간다면은 수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껍질이 조금 더 연해야 되기 때문에 보름 정도 있다가 수확을 한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송이가 올해 3년생입니다. 작년에 제가 들렸을 때는 2년생의 세력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년생 때는 송이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3년생인데 작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굵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른 농가밭에 제가 들렸을 때 그 송이 알 크기보다 1.5배에서 크게 한 2배 정도 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 손가락보다 지금 월등히 굵습니다. 그때 2달 전에 비해서도 지금 월등히 더 굵어졌습니다. 무게는 약 한 800g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들려서 또 설명하고 싶은 얘기는, 자, 수확을 하고 나면은 뒤에 가서 비료를 주는 것부터, 그리고 이 낙엽이 지고 나서 휴면기에 밑거름 하는 것. 자, 요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들렸습니다. 자, 밑거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밑거름 역시 수세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앞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토양 검사를 하고 밑거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무 세력이 좋으면은 이 복합비료나 이런 건 안 뿌리셔도 됩니다. 적당한 유기물 뿌리고 미량요소나 몇 가지 그런 것만 뿌리셔도 내년에 농사가 됩니다. 자, 작년에 휴면기에 밑거름을 뭘 했지? 가을에 이제 미끄럼을 초겨울에 음. 광어하고 광어 플러스 몇 퍼 뿌렸지? 30% 들어갔지. 30%. 30% 들어가고 풀휴믹산 들어가고 고토하고 미량요소 고래마 들어갔지. 고래마. 복합은 아예 안 들어가고. 작년에 말에 그 수확하고 나서 세력이 낙엽 질 때까지 세력이 좋았어, 맞지, 그죠? 이 세력이 좋았었지. 그래갖고 많이 넣지 말아갖고 내가 고래마 들어갔지. 세력이 좋은데 복합이나 이런 거 넣어서 도리어 좋을 게 없어. 그러면은 세력이 또 너무 좋아도 알이 안 굵어져. 적당한 세력이 평균 이상의 세력이 가장 좋다고 보면 돼. 그래서 올해도 지금 내가 봐서는 세력이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올해도 역시 수확하고 나서 내년도에 밑거름에 복합비료 전혀 뿌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올해도 내가 봐서는 뭐 광어 플러스 퇴비는 굳이 안 넣고
광어 플러스만 뿌려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어 플러스만 뿌려도. 자, 예를 들어 세력이 좀 약한 밭이라. 자, 세력이 좀 약한 밭이면은 기본적으로 600평에 광어 플러스를 30포를 뿌리면은 좀 약하다 싶은 밭은 35포나 많게는 40포 정도 뿌려주면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한 밭은 미량요소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겠지만은 복합비료를 어느 정도 소량의 복합비료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약하다 하는 밭은 이 휴면기에 미끄럼에 복합비료를 뿌리고, 세력이 좋은 밭은 저는 안 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광어 플러스를 제가 지금 제 친구 밭 외에 지금 밭을 현재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확 안 한 밭을 돌고 있는데, 광어 플러스 뿌린 밭들이 확실히 알이 더 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위에 광어 플러스 뿌렸다 하는 밭들을 다니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보시면은 광어 플러스 뿌린 밭들이 확실히 알이 더 굵어집니다. 자, 이 광어 플러스는 어분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그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비례적인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분을 20% 정도 넣어놨기 때문에 뿌리 활착하고 이 꽃눈이 충실해집니다. 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밑거름을 쓰실 분들은 또 광어 플러스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확을 다 하고 나면은 저 뒤에 가서 또 감사거름을 줍니다. 감사거름을 주는데 전혀 줄 필요가 없는 밭들이 있고, 또 비료를 줘야 되는 밭이 있고, 그리고 도리어 인상가리를 줘야 되는 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확하고 난 이후에 비료를 주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재배할 때 비료 주는 거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세력에 따라서 그 맞춰서 비료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확 이 9월달 10월달 되면은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한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가게 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 내년에 그러면은 또 밑거름으로 내가 봐서는 또 뭐 같이 광어 플러스 들어가고, 똑같이 제가 봐서는 휴믹산에 그냥 미량요소. 작년에 했는 것처럼만 해도 올해 지금 수세가 뭐 보는 사람들마다 좋다 그래가지고 뭐 복합이라든지 저 퇴비는 뭐 안 넣을 계획이고, 지금 광어하고 작년 했는 것처럼만 넣을까 계획 중이에요. 지금 이 영상으로 보시면은 수세가 지금 곧 수확을 하는 시점이 다가왔는데도 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떨어지질 않습니다. 자, 끝부분이 지금 이렇게 끝에서 약간씩 이렇게 황화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모든 양분을 송이 쪽으로 양분이 전달되다 보니까 이 잎에 있는 영양분들이 지금 과일로 많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잎에 점이 많이 박힙니다. 자, 요런 거는 영양 결핍인데 지금 현재 이거는 정상입니다. 과일로 영양분이 전부 들어가고, 지금 뿌리에서는 현재는 수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과 영양분을 덜 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때는 항상 미량요소 결핍도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곧 수확을 하는데 지금 잎에 이렇게 조금의 점 박히는 거 외에는 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응애 피해도 원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방제도 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제도 잘했고, 이 밭은 올 한해 이 세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 비료 주는 것도 일반적인 농가에 비해서 약 한 반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농사라는 건 비료나 영양제를 많이 준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나무의 수세에 맞춰서, 그리고 토질에 맞춰서 물 관리, 비료 관리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또 나머지 부분들은 가게 가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가게에 와서 이렇게 또 새롭게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제가 낮에 제 친구 밭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약 한 10일 정도 있으면은 10일에서 보름 정도 있으면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기 전에 지금 송이 상태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잠깐 들렸다 왔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 보셨듯이 송이가 굉장히 큽니다. 송이만 큰 게 아니라 알도 굉장히 굵습니다. 자, 그렇다고 당도가 잘 안 나오냐? 당도도 잘 나옵니다. 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광어 플러스입니다. 이제 곧 수확을 끝마치고 이제 휴면기가 들어가면은 낙엽이 지고 휴면기가 들어가면은 또 내년도 밑거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봤었고 올해도 여러 곳을 돌면서 확인을 했지만은 확실히 광어 플러스를 밑거름으로 쓰신 밭들이 대부분 송이가 크고 알이 굵습니다. 그리고 알이 굵은 반면에 당도도 그만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영상에 보셨듯이 수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수확 시기에 그 정도의 수세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수확을 끝마치고 내년도 밑거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유기물로 일단은 광어 플러스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확을 다 끝마친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10월 달에 수확을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수확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자, 물 관리도 중요하고 비료 관리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당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일단은 내년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수분 관리와 비료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확하는 그 시기부터 수확을 하고 나서 해야 될 일들, 자, 수확을 하고 나면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자, 수확을 할 때는 대부분 농가분들은 당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당연히 당도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격이 그만큼 잘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도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놓치고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장양분입니다. 자, 저장양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확을 하는 그 시점, 수확을 어느 정도 하고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때부터 나무는 저장양분을 축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확을 하면서도 나무 수세를 보고 나무 잎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저장양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저장양분은 보편적으로 감사비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감사비료를 수확을 끝내고 나서 감사비료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장양분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수확하는 그 시점에도 저장양분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곧 10월 달입니다. 자, 10월 달에는 탄수화물을 급격하게 모으는 시기입니다. 자, 급격하게 모아서 그만큼 저장양분을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확을 하는 그 시점에서 자,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 내 나무 가지에 잎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세력이 많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잎이 연하게 엷게 변했다든지, 자, 그래서 밑에 황화 현상이 시작됐다든지 그런 단계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잎이 멀쩡하고 세력이 좋아. 그러면 수확을 하고 나서 저장양분을 주셔도 됩니다. 그때 감사비료를 주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수확이 한 반 이상 수확을 하고 있는데 잎이 엷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다다랐을 때 잎이 황화 현상이 살짝 변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장양분을 주시면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수확을 다 끝나고 나서 감사비료를 준다. 그럼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잎이 황화 현상으로 변하면은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자, 다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수확을 하다가 어느 정도 수확을 했었을 때 잎에 약간의 변화가 오고 잎이 많이 엷어진다 싶으면 그때 질소를 좀 주시면 됩니다. 자, 300평당 2에서 3kg 정도 주시면 되는데
그게 싫으면 아미노산을 주셔도 됩니다. 자, 아미노산을 주셔서 감사비료를 그때부터 주신다 생각하고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 잎이 황화 현상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확을 끝마치고 나서도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질 때까지, 단풍이 드는 그 시점까지는 잎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잎이 충분히 짙고 잎이 좋아야 그만큼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해서 동화 양분을 축적을 해서 그만큼 탄수화물을 많이 축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무기양분하고 합성을 해서 그만한 저장 양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할 때 내가 많이 달았다든지 이 송이를 많이 달고 수세가 좀 많이 떨어진다든지 그때부터 아미노산이나 질소가 좀 들어있는 비료를 쓰셔서 저장 양분을 충분히 가져가게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장 양분을 충분히 가져가야 이 한겨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좋은 피해를 그만큼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장 양분이 부족하면 저온이나 건조에 피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해를 받을 수 있고 꽃눈에 타격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수확을 하고 나서도 보면은 이 세력이 약한 가지는 신초가 계속 생장을 합니다. 도리어 신초가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생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가지 안에 수분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등숙이 되고 먹질화가 시작이 돼서 수분이 그만큼 줄어들고 50% 이하로 수분이 떨어져야 되는데 수분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보면은 제대로 등숙이 안 되고 먹질화가 안 되면은 겨울에 이거 역시 동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리고 세력이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세력이 적당한 나무는 목질화도 잘 되고 등숙도 잘 되고 겨울에 등숙이 그만큼 잘 된 만큼 겨울에 저온 피해도 그만큼 없지만은 또 세력이 굉장히 좋은 나무가 있어요. 자, 세력이 굉장히 좋은 나무는 그만큼 웃자라 있기 때문에 자, 이 탄수화물이 축적이 되는 게 아니라 리그닌에 합성이 돼서 소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탄수화물이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계속해서 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력이 굉장히 좋은 나무는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저장 양분을 그만큼 못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꽃눈이 그만큼 충실해지지 못하니까 내년도에 신초가 발화돼서 싹이 나올 때 들쑥날쑥하게 고루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세가 다 털리게 나오고 도리어 송이가 그만큼 많이 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세가 좋았는데 내년도에 보면은 그만큼 내 밭에 송이가 적어. 자, 이 얘기는 그만큼 저장 양분이 부족하게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저장 양분을 부족하게 가져가면은 내 밭에 세력이 너무나 좋았는데도 좋은 피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세가 굉장히 좋은 나무는 수확을 끝마치고 나서 감사비료를 준다기보다 빨리 등숙을 시키고 목질화를 빨리 제대로 시켜주는데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리가 내리기 전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게끔, 최대한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쓰리가 내릴 때까지 잎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잎에 썰에 의해서 낙엽이 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좋은 피해도 받을 뿐더러 그만큼 저장 양분이 부족하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확을 하고 나면은 간벌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하는 간벌이라는 거는 짧게 자르라는 게 아니라 빛이 잘 들어오게끔. 자, 중간에 대부분이 크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크로스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앞으로 낙엽이 질 때까지 충분히 광합성 양을 받아서 그만한 탄수화물을 많이 축적을 해야 되는데 빛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광합성 작용을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윗부분, 빛이 잘 들어오는 윗부분을 빨리 감벌을 하고, 결과지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가는 가지 굵은 가지 해서 결과지가 너무 많아서 빛이 잘 안 들어오는 부분도 빨리 바로 수확을 끝마치면 빨리 감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감벌을 해서 그만큼 빛을 잘 보고 꽃눈이 그만큼 충실해지고 결과지의 등숙과 목질화가 그만큼 잘 되게끔, 그리고 그만큼 충분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충분한 탄수화물을 가져가야 되고, 그래야 저장 양분을 제대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확을 끝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감벌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충분히 잘 들어오게끔 감벌을 하시고, 그리고 낙엽이 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밭에 원래 병충해가 별로 없어. 그래도 원래는 잎을 끌어내서 밖으로 나가서 소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잎을 예를 들어 병충해가 많았어요. 그 밭에 그대로 잎을 넣고 갈아버리면 또 내년도에 병충해가 그만큼 많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잘 참조를 하시고 관리를, 수확을 끝마치고 나서 내 밭의 관리를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병충해 방제도 수확을 끝마치고 나면은 보로도액을 치셔도 됩니다. 자, 보로도액과 살충제를, 자, 유리나방, 각종 나방류, 그리고 꽉지벌레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제를 하시면 되고, 자, 보로도액이 아니면은 이 푸르겐이나 종합살균제, 자, 종합살균제와 종합나방약, 그리고 깍지벌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방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제를 하고 이 낙엽이 질 때 그때 한 번 더 방제를 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그렇게 또 농약은 그렇게 방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 내년도 밑거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광어플러스를 필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밑거름을 하기 전에, 특히 오래된 토양일수록 기술센터, 그 지역의 기술센터에 내 밭에 흙을 파서 내 밭에 토양 조건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하고 밑거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정도 설명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포도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